안녕하세요. 하나시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하나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반찬통과 주방기구가 사실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저희 채널을 주부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반찬통을 쓰시나요? 보통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아니면 유리로 된 반찬통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저도 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이면서 50대 주부이기도 해서 매일 반찬통을 이용해요. 저는 주로 유리로 된 반찬통을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반찬통 혹은 조리도구가 암이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스테인리스 용기는 암을 유발하고 알루미늄 냄비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꼭 오늘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안전하게 조리해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식사하게 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에 해로운 반찬통과 조리도구 그리고 해결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꼭 많은 도움 얻어가실 거예요. 먼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알루미늄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어디에 쓰이나 싶으실 수 있을 텐데요. 추억의 라면 냄비, 양은 냄비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양은 냄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알루미늄 호일은 자주 사용하실 텐데요. 알루미늄 호일에 식재료를 감싸서 조리하는 경우에도 유해 금속 성분이 배출된다고 하죠. 알루미늄은 빈혈,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심하게는 신경마비, 알츠하이머, 불임, 그리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무섭네요. 특히 알루미늄 조리도구를 사용하다 실수로 음식을 태우거나 세척 시 코팅이 벗겨지면 유해 금속 성분이 녹아 나오기도 해서 위험한데요. 실제로 치매 환자의 50% 이상이 두뇌에 알루미늄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알루미늄 중독이 치매의 원인 중 하나 혹은 치매를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치매의 위험성을 알고 저희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알루미늄 제품의 위험성을 알려드려 볼게요. 이미 알루미늄 조리도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방법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관리해 보세요. 먼저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물에 불려서 제거하고 물기를 없애주세요. 얼룩이 남았다면 수세미 등으로 문지르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니 베이킹소다를 뿌린 후 따뜻한 물로 헹궈주세요. 프라이팬 조리 시에는 예열 후 중간 불이나 약한 불로 조리를 하시며 음식이 타지 않아 유해 물질이 적게 나와요. 조리가 끝난 후에는 팬에 그대로 두었다가 재가열하면 팬이 부식돼서 코팅이 벗겨지기 쉬워요. 조리가 끝난 음식은 옮겨두고 사용한 조리도구는 물에 불려서 세척해 주시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스테인리스 용기를 알아볼게요. 스테인리스 용기는 내구성이 좋고 수명이 길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테인리스 용기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연마제입니다. 연마제는 스테인리스의 표면을 약하게 깎는 폴리싱이라는 공정에 사용되는 마감제입니다. 연마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광택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연마제를 사용함으로써 매끈매끈 광택나는 제품이 탄생하지만 그 이면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바로 연마제의 주 성분인 탄화규소가 국제암연구소로부터 EA 등급을 받은 발암물질이라는 점입니다. EA 등급은 발암 추적 물질로 섭취 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러한 연마제가 마감 공정 과정에서 미세한 분말 형태로 사용되어 스테인리스 표면에 밀착되기 때문에 제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는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널려 퍼져 있는 만큼 스테인리스, 텀블러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환경을 위한 선택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셈이죠.
요즘은 전의 연마를 사용하는 제품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스테인리스 제품이 연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연마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키친타올과 식용유 그리고 베이킹소다입니다. 식용유는 탄화규소와 같은 소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연마제가 잘 달라붙게 하는 성질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행주나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 표면을 꼼꼼히 닦아내면 남아있는 연마제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품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번 세척을 해도 여전히 시커먼 것이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베이킹소다를 물과 섞어 설거지해도 세척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라 탄화교소를 녹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집에 베이킹소다가 없다면 식초를 대신 이용해도 좋습니다. 세척하고자 하는 제품을 뜨거운 물에 담그고 식초를 한 스푼 넣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방법이 간단하니 스테인리스 제품을 구입하시면 꼭 연마제를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팅팬인데요. 코팅 프라이팬 많이 사용하시죠? 조리할 때 늘어붙지 않는 편안함 때문에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코팅제인 불소지가 발암물질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불소 성분은 보호막 역할을 해서 물이나 기름이 잘 묻지 않고 음식도 늘어붙지 않아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일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팅 성분과 코팅제를 접촉하는 성분입니다. 이 코팅제를 팬에 고르게 접촉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블화 오탄산이라는 물질이 환경 호르몬의 일종으로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가블화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공식 발표가 있었을 정도인데요. 섭취되면 배출도 잘 안 될 뿐더러 호르몬 교란으로 성인은 물론 영유아에게도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팅팬을 구입하실 때는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겠는데요. 불소지에 다른 재료를 소량만 첨가해서 다이아몬드 펜, 마블 코팅, 티타늄 펜 등으로 이름만 교묘하게 바꾸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비단 코팅 펜만이 아니라 밥솥이나 요즘 많이 사용하는 와플 기계에도 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팅된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퍼프리 제품을 구입하시거나 세라믹 코팅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반찬통과 조리도구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주방에 있는 반찬통과 조리기구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영상에 설명한 세척법대로 다시 한번 세척해서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하나시니어 생활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